1947년 미 국무부는 일본과 대일평화조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영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을 눈치챈 일본은 자국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이 결정할 작은 섬들의 독도를 포함하여 많은 섬들이 일본 영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해당하는데 1885년에 내각제도가 창설된 이후 단 한 번도 명칭이 바뀌지 않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일본의 외교정책, 조약 등 대외관계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현혹시킨 일본 외무성 팸플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외교권을 박탈당한 일본은 향후 체결될 대일평화조약이 일본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연합국 측에 일본의 영토 이익을 선전하기 위한 팸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46년 11월부터 일본이 확보해야 할 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일본의 부속 소도 팜플렛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서 제4권의 태평양과 동해 지역의 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의 부속 도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만든 팸플렛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팸플렛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 사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섞어서 미국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으로 현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울릉도의 경우 일본은 1004년부터 울릉도를 우르마 섬으로 불렀다. 고대부터 한국인들에게도 이 섬은 알려져 왔다. 하지만 울릉도는 범죄자들과 도적들의 편리한 응리처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 우상국이 지배했던 울릉도가 범죄인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 은신처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여 날조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왜곡한 사실이 더 없을까요? 일본은 한국 정부는 1400년대 이후 울릉도에 대해 공도 정책을 고집하여 실질적으로 울릉도를 포기하였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의 활동이 급증하여 약 1세기 동안 울릉도는 일본의 어업기지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도 정책을 한국에서는 쇄연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울릉도가 왜고의 침입을 당하자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육지로 데리고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세종대왕과 성종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울릉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조선이 울릉도를 포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 정부가 울릉도 거주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관리를 지속적으로 울릉도에 파견함으로써 영토 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조선 정부가 당시 울릉도를 포기하였다면 울릉도 거주민에 대한 쇄연 정책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본 외무성 팸플렛은 독도를 어떻게 서술하였을까요? 일본은 고대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를 확인해주는 최초의 문헌은 은주시청합기라고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시마네현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오키섬을 순시한 후 상부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주에서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서북부 경계는 오키섬까지임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 바다 일본과의 해양 영토 경계선이 조선의 울릉도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주시청합기 문헌에는 오키 지도가 실려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하는 두 섬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날조 왜곡된 사실은 더 없을까요? 일본 외무성 팸플렛은 유럽인들이 독도를 인지한 것은 프랑스 포경선인 리앙크로호가 1849년에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붙였다. 한국의 울릉도는
한국 명칭이 있지만 독도에는 한국 명칭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라는 명칭은 한국과 일본 문헌 양측 기록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1906년 시문태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를 비롯해 당시 일본의 불법적인 영토 편입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과 황현 선생의 문집 오화기문 매천야록에도 독도라는 한국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4년 일본 군함 이타카오 행동일지와 일본 수로지에 한인은 독도라고 쓴다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팸플렛의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하는 팸플렛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본 외무성의 관료인 가와가미 겐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교토 제국 대학 사학과에서 지리학을 전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모본부와 대동아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일본 외무성 조약국에 근무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미 국무부에 주입시키기 위해 영토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바로 1947년 팸플렛으로 보입니다. 가와가미 겐조는 1950년대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발생할 당시 일본 측 성명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측 독도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1966년에 펴낸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는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의 정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날조 왜곡된 외무성 팸플렛을 미 국무부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대량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한국 이름이 없다는 서술은 한국이 독도라는 섬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날조 왜곡하여 작성된 팸플렛은 미국이 독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한 1947년 팸플렛의 악몽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일본 정부는 12개 언어로 더욱 교묘하게 왜곡한 새로운 팸플렛을 제작하여 365일 24시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진실 논쟁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미래 역사의 평화를 해치는 도화선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독도 수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